부동산 속삭임. 나는 부동산 전문가 박병찬이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속삭임이다.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막강한 규제 패키지를 발표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였다. 일명 조투토. 대출은 거의 막혔다.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도 사실상 봉인됐다. 결국 집값 전액에 가까운 현금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거주할 사람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렇다. 이것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수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수요가 이렇게 억제되는 상황에서도 집값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오르고 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다. 이 시국에 집을 사려는 사람도 집을 팔려는 사람도 각자의 이유로 머리가 복잡할 것이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복잡하면 보지 않는다. 그래도 봐야 한다.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란 흥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 복잡할수록 포장지를 벗겨내고 본질을 봐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2025년 12월 지금 규제의 효과가 조여오는 순간에도 가격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하며 생각에 잠긴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먼저 금리를 보자. 2023년 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라와 있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총 4차례 인하되어서 올해 5월에는 2.5%까지 내린 후 숨고르기 중이다. 확실한 건 고금리는 피크가 지났다는 것이다. 다만 2010년대처럼 즉시 제로금리로 돌아가기보다는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금리를 낮춰갈 확률이 높다. 물론 낮은 확률이지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극도의 인플레이션과 원화 약세, 집값 급등이 동시에 벌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높은 확률은 아니니 참고만 해두자. 2026년 한국은행은 한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 돌입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임을 알아두면 좋겠다. 어쨌든 금리는 단기적인 정점을 찍었고 금리가 꺾인 이후에는 시간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 반등이 따라온다. 지금은 그 시간차의 초입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동성 M2, 대한민국의 광의 통화 M2는 올 9월 기준 약 4,426조 원, 역대 최고치이다. 금리가 급등하던 2022년, 사람들은 온통 금리만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금리가 아니라 유동성이라고 강조했었다. 통화량은 절대로 줄지 않는다. 증가하는 속도만 조절될 뿐이다. 2022년 고금리 시절에도 통화량은 꾸준히 늘고 있었다. 이 불변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도 포장지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붙잡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기술혁명의 시대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AI, 데이터, 로봇, 자동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바로 성장의 시대이다. 성장의 시대는 유동성으로 돌아가는, 즉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이 적합한 방향성이고 구조이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풀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저금리이다. 이것이 내가 작년 말 전망했던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를 글로벌 경제의 기본으로 삼으라고 했던 근거이다. 저금리는 유동성 급증을 부르고 증가한 유동성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통로를 찾는다. 정리해보면 금리는 내려가기 시작했고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다. 즉 돈은 다시 길을 찾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길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서울부동산이 서 있었다. 심각해지는 양극화도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다.
지방과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곳과 아직 잠잠한 곳의 가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레미안 원베일리, 올 여름 30평대 시골의가는 70억을 넘겼다. 서울 강남과 성동, 그리고 과천, 분당 등 일부 핵심 입지는 상승률 상위권에 올랐고, 비인기 지역과 노후단지는 여전히 제자리거나 더 내려앉았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환기인 이유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뒤처지느냐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투자와 내 집 마련에서 선택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뜻이다. 이 양극화는 말 그대로 위기이자 기회다. 이 이야기는 다음 속삭임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한다. 치솟는 임대료, 그 중에서도 먼저 전세. 전세 가격은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갭 투자 금지는 단순히 투기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전세 매물 공급의 종말을 의미한다. 갭 투자의 다른 이름은 바로 전세 공급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도 전세 매물이 크게 늘지 못한다. 규제 지역에서는 실입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줄 수 없다. 게다가 신규 아파트의 공급 자체도 급감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 공급은 사실상 두 축이 모두 막혔다. 첫째, 새로 입주하는 신규 공급. 둘째, 갭 투자를 통해 일반 공급되던 민간 전세 물량. 둘 다 모두 막혔다. 지금의 정책 기조를 몇 년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서울 불지옥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 장면이 보이는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이 장면이 보이지 않거나 보면서도 일부러 외면하는 사람은 여전히 전세집부터 찾아보자고 할 것이다. 서울 불지옥에서 살 길은 하나다. 내 집이 있어야 한다. 내 집은 실물 자산이다. 당신의 전세금은 현금일 뿐이다. 길게 보면 절대로 현금은 실물이 이기지 못한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이 세상이 만든 정책과 시스템에 휘둘리며 살게 된다. 그리고 월세. 서울에서 월세는 이제 예외가 아니라 기본이 되어가고 있다.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된 여러 제도와 규제가 임차인을 지키기보다는 전세를 줄이고 월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보증보험 제도로 보증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막자 집주인들은 못 올리는 보증금만큼의 부족분을 그대로 월세로 받기 시작했다. 내 집 마련을 해본 사람들은 안다. 이 전세라는 제도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전세를 살면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월급과 저축을 모아 내 집 마련까지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보편화되면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진다.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진다.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내야 하는 구조가 되면 사람은 벌어서 월세 내기도 벅찬 삶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것도 서울 불지옥 현상의 또 다른 얼굴이 될 것이다. 급감한 거래량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이점이다. 조투토 지정으로 대출도 어렵고 전세를 끼고 갭으로 사는 것도 막혀있다. 그러니 거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는 아주 극소량의 거래만으로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다. 몇 건 안 되는 거래를 기준으로 뉴스는 급등, 급락이라는 제목을 붙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그 제목 몇 줄에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릴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뉴스, 보고 싶은 데이터만 골라보게 된다. 이미 이 현상은 시작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뉴스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뉴스는 본질을 다루지 않는다. 뉴스에 매몰되면 단파동에 휘둘린다. 단파동에 일일이 대응하는 투자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공급이 없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5년 약 14만 5천 가구에서 2026년 11만 가구, 2027년 10만 가구 수준으로 3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만 놓고 보면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4만 6천 가구에서 2026년 2만 8천 가구, 2027년 1만 가구 이하로 80% 이상 줄어들 것이다. 강남권도 이곳 서초구를 제외하고 보면 이제 공급은 전멸이다. 수요는 줄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데 공급은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당장은 이 현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될지 많은 사람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몇 년 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체감하는 날이 온다면 때는 이미 늦는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간다. 이제 생각을 정리해보자. 금리는 내려간다. 유동성은 증가한다. 전세 가격 상승이 시작되었다. 거래량은 규제로 인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수요는 손발이 묶인 채 대기하고 있다. 공급은 초급감의 시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10.15 부동산 규제 체계 시장 참여자들은 서서히 적응을 시작했다. 조만간 정부의 신규 대책이 나올 것이다. 10.15 대책의 부작용을 조정하고 추가 타겟 지역들을 규제할 것이다. 공급 대책도 추가될 것이다. 하지만 의미 없다. 그렇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던 기존 정부들의 정책 방향 그대로 흘러갈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기존과는 다른 구조로 바뀌어가는 전환기의 초입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속삭임을 시작한다. 앞으로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시장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일 것이다. 그래서 부디 이 속삭임이 이토록 많은 아파트들이 즐비한 서울에서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와 월세로 전전긍긍하는 구독자에게 작은 통찰과 해안 그리고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속삭임에서는 조정의 상징이자 이번 전환기의 시험대가 될 지역인 서울 동북부의 노도강에 대해서 속삭이겠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 박병찬이다. 이것은 나의 속삭임이다. 그리고 이제 1편이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